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의 대출상담사 김교우입니다. 예전도 아니죠. 제가 이 할부가 남아있는 차량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을 남기고 또 제 블로그에도 많은 글을 올렸었는데, 아직까지 이 상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거든요. 자, 할부가 남아있어도 자동차 담보대출이 가능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아니, 할부가 있으면 내가 이 차를 가지고 할부로 샀는데 어떻게 이 차로 또 대출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자동차 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 왜 가능한가? 자,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차든 뭐 중고차든 또는 중고차 할부를 이용을 했다고 쳐요. 자, 3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차예요. 신차, 중고차 할부, 신차 또는 이제 중고차 할부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전액 할부로 해요. 할부 3천만 원을 할부로 끊었어요.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게 됐어. 근데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 직업이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대출이 많아 가지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고금리 대출도 다행히 이금융권에서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여기서마저도 안 되면 이제 대부업체. 근데 대부업체는 또 아시겠지만 법정 최고율 24%를 적용하면서도 금액은 찔끔찔끔 밖에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건수만 더 늘어나게 되고 등급은 더 떨어지게 되죠. 다행히 원하는 금액이라도 구한다면 이자야 나중에 일이라 치더라도 급한 불은 끄겠지만, 원하는 금액도 턱없이 또 부족해 버린다면, 있으나마나 금액이라면 의미가 없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자동차를 담보를 하는데, 자, 할부차의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차에 근저당 설정이라는 걸 합니다.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이란 게 뭐냐면, 당신이 이 차를 할부로 샀고 나는 이 금융사 입장에서요, 나는 당신한테 이 차값을 빌려준 거다, 3천만 원을. 근데 만약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갚으면은 내가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돈이 없거나 가진 게 없다면 어떻게 회수를 하겠어? 그래서 이 차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근저당 설정을 하면 이 차를 빼앗아 오기가 쉽죠. 이 차의 소유주는 비록 채무자일 수는 있지만 이 차에 대한 설정은 이 금융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적 처리가 가능하죠. 자, 설정을 하는데 재밌는 게, 아파트 담보대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담보로 대출해주면 무조건 100% 이상을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왜 100% 이상이냐?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갚고 이자도 한 번도 안 냈어. 그래서 이자까지 플러스 하니까 뭐 1억 100만 원이요. 근데 설정을 딱 1억만 했으면 1억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1억 100까지도 가져올 수 있지만, 문제가 이 다음에 또 후순위로 누가 설정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 집은 2억밖에 안 되는데 이쪽 선순위로 설정한 곳이 1억이고 후순위로 설정한 곳이 또 1억이다. 그럼 2억 팔아봤자 2억 딱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잖아요. 원금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1억. 이자는 떼이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110%, 120%, 뭐 대부업체는 150%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 자동차는 참 재밌는 게 아무리 많이 해봐야 100%예요.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런데 더더욱 재밌는 건 이 100%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예 그냥 0%,
설정도 없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설정도 없이 해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무래도 이 할부가 나가기 전에 이 채무자의 신용을 조회해보니까 소득도 있고 신용도도 좋고 뭐 대출도 별로 없네. 이분은 충분히 뭐 잘 갚을 사람 해가지고 설정 없이 그냥도 해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고 근저당 설정이 0%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근데 내가 대출 나올 곳이 없어. 필요한 금액이 필요 자금이 2천만 원인데 0% 하나도 설정이 없어. 차 시세를 보니까 2,500이야. 그러면 이 후순위라고 해야죠. 이 설정, 이 신차 할부를 이용한 또는 중고차 할부를 이용한 이곳이 첫 번째고, 그 다음 후순위. 후순위 담보로 아닙니다. 얘는 설정이 없으니까 후순위가 아니네요. 아예 설정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선순위네요. 선순위. 설정이 단 1원이라도 있어야지 후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차 담보죠. 차 담보 대출로 가능한 금액이 최대 2,500만 원이죠. 이거에 대한 100%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거야. 100%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뭐 80%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상 뭐 120%, 150% 이렇게도 이용이 가능해요. 어떻게? 바로 소득이 있는 분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업과 소득 증빙,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당연히 신용도도 뭐 나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채무도 많이 없애야겠죠. 그 조건 하에는 이 차량 담보 플러스 신용까지 해가지고 더 많이 해줘 버려요. 뭐 이렇게까지 많은 자금이 필요하면 안 되겠지만 큰 돈이 필요하겠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금액을 다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0%야. 설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지워버리고, 자, 아니다. 얘도 지우고, 아니다. 자, 시세, 설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 1,0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금액은 똑같이 이제 2,000이라고 가정하고 차량 시세가 2,500이에요. 그런데 설정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시세 2,500이고 설정이 1,000만 원이. 할부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적었네. 할부를 이 3,000만 원 이렇게 계속 갈게요. 3,000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3,000만 원 할부로 이용했지만 차량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세는 2,500이니까 1,500을 가는 금액 1,500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이 시세에서 설정금을 빼가지고 100% 최대 뭐 100%더 많게는 뭐 직업이 있으면 120, 뭐 150%까지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용이 안 됩니다. 120, 150 이게 안 돼요. 차라리 80 이렇게 떨어지죠. 자, 이 이유는 뭐냐? 설정, 이게 선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여기는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로 해줄 수가 없어요. 다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걸 대안을 하는 거죠. 대안을. 이것까지 싹 상환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 여기가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죠. 왜? 차량 할부가 3,000만 원. 비록 설정은 1,000만 원이 돼 있지만 이 3,000만 원을 다 갚지 않는 이상은 2,000만 원을 풀어주질 않아요. 이 금융사에서. 선순위 금융사에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후순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 아니면 뭐 80% 이렇게만 이용을 하게 되고,
설정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0%다. 그러면 후순위가 아닌 그냥 선순위로 가죠.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로 갔을 경우에는 최대 150, 최대는 아니에요. 이거 상황에 따라서 150% 이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으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자격 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전화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여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차 시세 이상으로 대출이 되던데 저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자, 이분들의 공통이 뭘까요? 이분들의 공통은 재직과 소득이 증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프리랜서도 개인 프리랜서 있어요. 재직만 되고 소득 이렇게 증빙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통장으로 받기는 하지만 이거 금융사 입장에서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건지. 이 프리랜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 설계사, 아니면 학습지, 아니면 코디. 정수기 코디가 지르게 소속이 되어 있고 매달 거기서 급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 소속이 확실히. 이런 경우에는 재직과 소득 증빙이 되기 때문에 차량 시세의 100% 이상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신용,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외에 무직자밖에 없죠. 이게 증빙 안 되면 그냥 다 무직자로 속해요. 일용직, 개인 프리랜서, 그렇죠. 개인 프리랜서라고 해야죠. 개인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인정이 안 돼요. 그냥 무직자로 속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차량 시세의 100% 또는 80%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중고차 플러스 신용. 차값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00인데 플러스 해가지고 신용으로 1,000만원 더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합의 3,000만원 이용하시면 돼. 이분은 100%입니다.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차로 할부를 이용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와 본 것 중에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신용이 안 돼서 안 되면 안 됐지, 차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정도로, 열에 한두 번 정도나? 그 정도 있나요? 열에 한두 번 정도나 없을 정도고, 대부분 신차 할부는 다 차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현재 할부가 남아 있어도 자동차 담보 대출이 가능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사례도 올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사례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